제가 지난 영상에서 국어 어휘력 높이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휘력은 기본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습득이 되는 게 가장 크게 차지를 하는 거고요. 이제 좀 전략적으로 명시적으로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폭발적으로 어휘력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간단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동화책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에서 좋은 단어가 쓰인 마음에 드는 단어, 사용해 보고 싶은 단어가 쓰인 문장을 찾아서 문장 단위의 필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단어라고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단어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시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품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구품사 다 아시죠? 근데 그 품사가 사실은 한 가지가 좀 변형되면 다른 품사가 되는 것이기도 해서 아주 큼직하게 나누어 보면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이 정도로만 나눠서 생각을 해도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선 형용사, 동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형용사, 동사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상태, 어떤 상황 또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주어로 시작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풀어가다가 어떤 그런 상황이나 움직임 같은 거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부족해서 되게 단조롭게 쓰거나 혹은 생각이 안 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서 동사, 형용사, 어휘력 높이는 게 아이들이 맑을 표현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서 동사, 형용사를 먼저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진짜 좋은 책 한 권이면 충분해요. 50쪽만 넘어가는 책이어도 그 안에 정말 무수한 단어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처음에 책을 읽을 때에는 줄거리를 따라가는 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단어를 찾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책을 보면 정말 예쁜 단어들,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풍부한 단어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찾아서 먼저 필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사입니다. 명사는 또 아시다시피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물건, 자연, 사물 등의 이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명사가 사실은 이제 주어로 좀 많이 쓰여요. 가운데 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명사부터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이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이미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거를 쓰게 돼 있고요. 어떤 글을 쓰든 간에 또는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는 아는 것 안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상황은 겪어봤고 알지만 그 단어를 정확히 몰라서 못 쓸 때, 그럴 때는 또 명사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형용사, 동사 다음에 이제 명사를 알려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감명을 받았다 할 때 감명, 감동, 감격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감정을,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일러주는 거고요. 또는 뭐 꾸지람을 듣다, 혼났어요 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근데 꾸지람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꾸지람을 들었다 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일생, 아이들하고 책 읽고 이야기하다 보면 의외로 일생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쭉 살아온 생, 한 사람의 일생을 설명해 주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모르는 거는 우리가 익힐 수가 없어요. 어휘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험했을 법한, 그러나 항상 비슷한 단어로만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넓혀주기 위해서 명사를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 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이제 문장 구성이나 기본적인 표현은 할 수가 있잖아요. 하늘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늘이 매우 아름답다 라고 하면 이제 표현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부사는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 저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부사에 포함이 됩니다. 의성어, 의태어는 누구나 다 알듯이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조금 더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성어, 의태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동시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동시집 가져오셔서 동화책에서 한 문장 필사를 하듯이 동시도 한 문장, 또는 짧다면 동시 한 편
편 정도 옮겨 쓰는 것도 말 표현력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성어, 의태어에 속하지 않는 부사들이 있어요. 몹시, 매우, 아주, 과연 이런 말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은 건 좀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좀 잘 사용하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이 그 다음에 말과 어떻게 합쳐져서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책에서 찾아서 옮겨 쓰다 보면은 마음으로, 몸으로, 손으로 느끼게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어 어휘력, 모국어 어휘력이에요. 우리 말과 글의 풍성함, 생각하는 힘을 갖게 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단어만큼만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 세상을 보는 힘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국어 어휘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중에 제가 어휘력 문제집을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학습 어휘를 배울 수 있는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좀 가정에서 하셨으면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주의하실 점은 제가 지금 부모님들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품사라는 단어를 쓰고 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품사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단 낯선 단어가 딱 들어오면 거기서 굳어요. 그 다음이 그래서 진행이 안 되거나 아이들이 벌써 어렵다 하고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거든요.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갑자기 문법 공부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중학교 때 배우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국어라는 거는 전혀 새로운 영역, 아이들의 삶과 괴리가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국어 활동을 하고 모국어 생활을 하는 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해 봤거나 또는 배우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게 국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명칭 같은 거는 나중에 교과에 나올 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은 단어를 어떻게 고르면 조금 더 폭넓게 고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